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게 그냥 좋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왜 매년 최고의 식단으로 꼽히고 심지어 유네스코 유산으로까지 등재됐는지 오늘은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단순히 뭐 정의나 구성 요소 이런 걸 넘어서서요. 예를 들면 미시간대 연구 같은 경우는 과민성 장증후군, IBS라고 하죠. 그 완화 효과부터 시작해서 또 마르쉐 폴리테크닉대 연구는 심혈관 건강이나 체중 관리 효과, 또 유럽 암영양 조사, 에픽이라고 부르는 그 방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도 있었고 심지어는 하버드대 연구인데 그 알츠하이머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정말 건강 전반을 다 아우르는 거죠. 맞아요. 정말 방대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좀 잘 엮어서 지중해식 식단이 가진 힘의 진짜 실체가 뭔지, 그 핵심 원리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걸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순 정보 나열보다는 여러분 식생활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기본부터 짚고 가죠. 지중해식 식단. 이름은 참 익숙한데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그리스, 이탈리아 해안가 사람들 식사법이라니까 뭔가 좀 여유롭고 신선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 그러니까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뭐 콩류, 견과류 이런 걸 아주 풍부하게 먹고요. 그리고 요리할 때나 샐러드에는 주로 올리브 오일 이걸 사용하는 거죠. 생선이나 해산물은 자주 먹는 편이고 닭고기 같은 가금류나 유제품은 적당히 그리고 이제 붉은 고기나 단 음식, 가공식품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6년 연속 1위로 꼽은 이유도 단순히 특정 영양소만 딱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균형 그리고 지속 가능성 여기에 높은 점수를 준 거예요. 아, 지속 가능성이요? 네, 극단적으로 뭘 제한한다기보다는 좀 조화로운 식사 패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료 중에 보니까 슬로우 푸드 철학이랑 연결짓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단순히 영양 성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옥에서 나는 제철 음식 존중하고 음식의 근본을 지키려는 태도, 뭐 좋고 깨끗하며 공정한 음식 이런 가치가 지중해식 식단의 정신이랑 맞닿아 있다고요. 아,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한 식단을 넘어서는 어떤 라이프스타일 뭐 그런 걸로 확장되는 지점 같네요. 그렇죠. 식탁 위에 놓인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태도나 문화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넓은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식단이 왜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좀 더 파고들어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심혈관 건강 효과인데요. 이탈리아 그 마르쉐 폴리테크닉대 연구를 보면 심지어 키토제닉 식단이랑 비교했을 때도 효과가 좋았다면서요. 네. 그 연구가 이제 과체중이면서 고혈압 위험군, 그러니까 전 단계 또는 일기 고혈압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죠. 두 식단 모두 석 달 만에 체중이 평균 한 10kg 가까이 빠지고 허리둘레나 혈압, 또 혈중 지질 수치도 다 개선되는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를 보였어요. 와, 10kg요?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중해식 식단의 심혈관 보호 효과는 단순히 체중 감량 효과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살이 빠져서 좋아지는 거 말고도 뭔가 추가적인 이점이 더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료들 헬스조선이나 식단 가이드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핵심은 지방의 질에 있어요. 올리브 오일에 많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들 있잖아요. 이게 혈관에 염증 일으키고 찌꺼기 쌓게 하는 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요. 반대로 혈관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이건 단순히 칼로리 대안하거나 체중만 뺀다고 얻기 힘든 효과죠. 게다가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 이것도 혈액을 맑게 하고 중성지방 낮춰서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요. 확실히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네요. 그 점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당뇨병 관리 측면을 좀 보죠.
지중해식 식단이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원리인가요? 이것도 그냥 설탕 줄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식단 가이드나 헬스조선 자료 설명을 보면 통곡물이나 채소, 콩류에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덕분인데요. 얘네들이 소화 흡수가 천천히 돼요.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거죠. 아, 혈당 스파이크? 네, 포만감도 오래가서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에 있는 건강한 지방이 또 더해지잖아요. 그럼 혈당 안정화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당 섭취 줄이는 거랑 동시에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섬유질을 충분히 먹는 전략인 거죠. 그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정말 의외였던 건 장 건강, 특히 과민성장 증후군 IBS에 대한 효과였어요. 보통 IBS에는 그 포드맵이라고 부르는 특정 당성분 섭취를 제한하는 저포드맵 식단을 많이 권하잖아요. 근데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고요? 네, 헬스조선 기사에 소개된 그 연구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6주 동안 비교를 해봤더니 복통 완화 효과는 저포드맵 식단, 이게 11명 중에 9명 효과 봤고요. 지중해식 식단은 11명 중 8명,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비슷하네요, 정말. 복부 팽만감 감소는 저포드맵 그룹이 좀 더 뚜렷하긴 했어요. 한 90% 이상, 지중해식은 한 50% 정도였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입니다. 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헬렌 버튼 머레이 박사 코멘트처럼 저포드맵 식단은 제한되는 음식이 워낙 많고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해서 장기간 이걸 유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게 확 줄어드니까. 네, 반면에 지중해식 식단은 훨씬 덜 제한적이고 실천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중해식 식단은 어떻게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포드맵을 특별히 제한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헬스조선 자료에 따르면 그 비밀은 아마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에 있는 것 같아요. 지중해식 식단에 풍부한 여러 종류의 식이섬유, 그리고 폴리페놀, 이게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잖아요. 또 건강한 지방산 같은 것들이 장내 유익균에 좋은 먹이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 군집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고 장벽 기능도 튼튼하게 강화해서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와. 단순히 특정 성분을 피하는 소극적인 전략이 아니라 장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적극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암 예방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데이터솜 기사에 나온 그 유럽 암 영양 조사 에픽 결과를 보면 특전암 위험을 크게 낮춘다고 하던데요. 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입니다. 유럽 10개국에서 45만 명 이상을 평균 10년 넘게 추적 관찰한 거니까요. 지중해식 식단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점수를 매겨서 비교를 했더니 최대 9점 만점의 7점 이상 그룹이 3점 이하 그룹보다 비만과 관련된 여러 암 발생 위험이 전체적으로 한 6% 정도 낮았습니다. 6%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특정 암에 대한 효과예요. 대장암 위험은 8% 낮았고 신장암은 33%, 그리고 간암 위험은 무려 48%나 감소했습니다. 48%요? 와, 간암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네요.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이건 어떤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연구진들은 지중해식 식단이 가진 강력한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 효과 덕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만성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근데 지중해식 식단에 풍부한 채소, 과일, 올리브 오일, 생선 등이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해준다는 거죠. 아하, 염증 억제 효과군요. 네, 다만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호르몬 관련 암과는 뚜렷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비만 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식단 자체의 직접적인 효과인지는 추가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단서도 달긴 했습니다. 그래도 특정암, 특히 간암이나 신장암, 대장암 예방에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야,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사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알츠하이머 위험 감소 효과였어요.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심지어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 위험이 매우 높은 사람들한테도 효과가 있다고요. 하버드대 연구 결과죠, 이게.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유전자로 알려진 게 APOE4 변이라는 게 있어요. 아, APOE4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간단히 설명하면 뇌에서 콜레스테롤 운반이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제거 이런 데 관여하는데 이 4 형태는 그 기능이 좀 떨어져서 위험을 높이는 거죠. 이 유전자를 부모님 중 한 분한테서 물려받으면 위험도가 한 3, 4배. 근데 양쪽 모두에게서 물려받은 동형접합자는 무려 8배에서 12배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8배에서 12배요. 유전적 요인이 그렇게 크다면 사실 식단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연구가 놀라운 겁니다. APOE4 동형접합자,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가장 불리한 그룹 안에서도요. 지중해식 식단을 잘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35%나 낮았다는 거예요. 35%나요? 유전적으로 가장 위험한 그룹에서요? 네, 유전적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식단의 보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겁니다. 이건 뭐 유전적 운명론에 맞서서 생활 습관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희망적인데요. 네, 연구진들은 지중해식 식단이 혈액 속에 있는 특정 대사 물질들, 예를 들면 뭐 4-구아니디노 부타노에이트라던가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 또 아미노산인 글루타민, 이런 것들의 수치를 좀 유리하게 조절함으로써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와, 유전자를 이기는 식단이라니 정말 놀랍고 희망적인 결과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녹색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개념도 나왔어요. 하이닥 기사에 소개된 이스라엘 벤 구리온대 연구인데 이건 일반 지중해식 식단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네, 녹색이라는 이름에서 좀 느껴지듯이 식물성 식품을 더 강화하고 붉은 고기를 아예 빼버린 버전입니다. 일반 지중해식 식단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폴리페놀, 이게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물질이잖아요. 이 폴리페놀 섭취를 극대화한 거죠. 연구에서는 매일 호두 한 줌, 그리고 녹차 서너 잔, 그리고 아주 생소하실 수 있는데 만카이라고 개구리밥과의 수생식물이거든요. 이걸로 만든 쉐이크를 추가로 먹게 했어요. 만카이요? 개구리밥 쉐이크라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네, 저도 좀 생소했는데 이게 단백질이랑 오메가3, 폴리페놀이 아주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18개월 후에 내장 지방 감소율을 비교했더니 그냥 일반적인 건강식단 지침만 따른 그룹은 4.2% 감소했고요. 일반 지중해식 그룹은 6% 감소했는데 이 녹색 지중해식 그룹은 무려 14.1%나 감소했습니다. 14.1%요? 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네요. 그렇죠. 내장 지방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피하 지방이랑은 달라서 장기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이게 염증 물질을 막 뿜어내고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거든요. 이 연구는 폴리페놀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를 줄이는 것이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서 건강에 더 해로운 그 내장 지방을 빼는 데 특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점을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좋은 점이 많은 건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매일 올리브 오일 두르고 연어 굽고 샐러드 먹고 이게 한국 사람 입맛에 매일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다행히 자료들에서 한국식 지중해 식단 KMD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어요. 중앙일보 기사에서 연세대 이지영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결국 핵심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라고요. 정확합니다. 지중해라는 그 지역적 특성이나 특정 식재료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핵심 원리 3가지. 좋은 지방,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 위주로 먹고 나쁜 지방,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은 피하기.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 먹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우리 식탁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중앙일보, 헬스조선, 식단 가이드 자료 모두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아, 그 3가지 원리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식탁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쉬운 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물 무칠 때 흔히 참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고소하니까. 그걸 들기름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훨씬 풍부하거든요. 아니면 올리브유를 써도 좋고요. 밥은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는 거죠. 단백질은 동물성이랑 식물성을 한 1대1 정도로 균형 맞추는 게 좋은데 동물성 중에서는 등푸른 생선, 뭐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거나 닭가슴살 위주로 섭취하는 게 지중해식 원리에 더 가깝습니다. 아, 생선이나 닭고기 위주로. 네.
그렇다고 붉은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헬스조선에 소개된 돼지고기 양파덮밥 레시피처럼 기름기 적은 목살이나 안심 부위를 적당량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이건 지중해에는 없지만 미네랄하고 섬유질이 아주 풍부해서 KMD에는 정말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와, 듣고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겠네요. 그쵸? 나물에 들기름 쓰고 잡곡밥 먹고 김 자주 먹고 네,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죠. 영양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도 있었죠. 중앙일보랑 현대건강신문 기사를 보니까 KMD, 코리안 스타일 메디테레니언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5대 2대 3으로 제시했던데요. 전통적인 지중해식이랑은 약간 다르네요. 거기는 지방 비율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전통 지중해식은 대략 4.2대 4 정도거든요. 지방 비율이 40% 정도 되죠. 근데 KMD는 연세대 이지원 교수팀과 메디솔라가 공동 연구한 결과인데 아무래도 한국인이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을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비율을 전통 지중해식보다는 약간 높이고 50%, 대신 지방 비율은 좀 낮춘 30%인 거죠.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익숙하고 꾸준히 실천하기라 더 쉽지 않겠냐, 이런 판단입니다. 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거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총 섭취 열량도 기존 한국 식단보다 한 300kcal 정도 낮추고요. 예를 들어 40대 여성이면 하루 1,400kcal 정도. 또 염증과 관련된 오메가6 지방산 대비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을 1대 8 이하로 조절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KMD 식단이 고지혈증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도 현대건강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율 조정이네요. 아, 그리고 요즘 엄청 유행하는 그릭 요거트. 이것도 지중해식 식단이랑 연결될 수 있겠네요.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언급됐던데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많이들 찾으신다고요. 네, 그렇죠. 플레인 그릭 요거트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프로바이오틱스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당이 첨가되지 않았는지는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당 함량은 꼭 체크해야죠. 자, 그럼 오늘 탐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건 단순히 뭐 이거 먹어라 하는 음식 리스트가 아니라 신선한 제철 재료를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사 패턴 그 자체이자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효과도 정말 다양했죠. 심혈관 질환 예방, 혈당 관리, 장 건강 개선, 체중 조절은 기본이고 심지어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중증 질환 위험 감소까지 정말 전방위적인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핵심은 역시 유연성 그리고 적용 가능성에 있다고 봅니다. 꼭 그리스 올리브나 페타 치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한국식 지중해 식단 KMD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위험 유전자 APOE4를 가진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그 하버드대 연구 결과예요. 유전적인 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의 힘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녹색 지중해식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폴리페놀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고 붉은 고기를 줄이는 것이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힌트를 주고요. 마지막으로 그 슬로우 푸드 철학이나 강지영 칼럼니스트가 언급했듯이 단순히 영양 성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음식을 좀 즐기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류하는 그 문화 자체도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덜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 맞아요. 오늘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그냥 몸에 좋더라 하는 막연한 인상을 넘어서서 왜 좋은지, 그 구체적인 작동 원리랑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식 지중해 식단 KMD라는 개념 덕분에 뭔가 당장 오늘 저녁 식탁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네요. 네, 작은 변화가 꾸준히 이어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처럼 건강에 좋은 식품을 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아까 그 녹색 지중해식 연구는
붉은 고기 섭취를 제외하는 것, 즉 덜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좀 부각했단 말이죠. 어쩌면 지중해식 식단의 진정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것을 더하는 노력 못지않게 혹은 어쩌면 그 이상으로 기존에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요소들, 예를 들면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붉은 고기, 또 단순당 섭취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덜어내는 노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엇을 더 먹을까? 만큼이나 무엇을 덜 먹을까에 대한 고민,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